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승하면서 뭐라 했냐면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이 차에. 이 차는 정말 놀랍다. 이 가격대에 사실 경쟁차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울 거다 이거는. 덮어놓고 제가 그래서 사시라 그랬어요. 국산차에서 가장 가치가 높고 지불한 가격 대비 이보다 더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어렵다. 돈 안 바르고 2700에서 3400 그 사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자동차 엔지니어링 중에서는 거의 끝판급에 해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싼도 제가 아반떼 시승을 하면서 차대의 포텐셜이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차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이 제어의 폭이 넓어지니까 143마력, 와, 뭔 짓을 해도 내가 이걸로 죽기는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준준형에서 그동안 도대체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징이거든요. 이 투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차대 포텐셜서부터 기본적으로 MVH, 소형 SUV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리적인 흡음재를 악기부로 인해서 오는 그 진동과 소음, 그로 인한 불쾌가, 또 장시간 그 환경에서 운전함으로써 오는 피곤함, 이런 것들이 정말 소형 SUV를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중형의 대등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중형이 아쉽지 않을 정도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컴팩트형 SUV를 선택하는 이유가, 이게 도심에서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 또 주차하기도 편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다루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작지만 옵션이 많은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디자인이라든지 같은 뭐 물건을 사더라도 좀 더 미니미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거리용이든 아니면 마실용이든 또 출퇴근용이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활용성에 있어서의 상품성 향상폭이 굉장히 도드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특징을 보시면은요, 산타페에 비해서는 살짝 이니셜 바이트, 초반에 브레이크 먹는 느낌이, 산타페는 좀 완벽하게 리니어는 짜진 않지만 과거의 현대 기아의 세팅처럼 살짝만 밟아도 쿡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리니어한 방향으로 옮겨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투싼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제 공차 무게가 약간 좀 가볍습니다. 1550k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 차를 운행을 하셨던 분들보다는 좀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겁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 여성 운전자분들이 저희가 풀브레이킹 관련해서 많이 또 이야기를 드리고 강조를 드려서 많이 지금은 알고 계십니다만, 이 풀브레이킹을 하려면 일단 브레이크를 밟는 자세부터 주의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체중이 실리는 부분에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가 쭉 펴서 체중을 실을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다리가 쭉 펴진 상태가 아닌 구부러진 상태, 그래서 언제든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자세를 잡아야 풀브레이킹을 하든 아니면 좀 더 힘있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러한 기본적인 운전 자세가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발목만 까딱까딱 하면서 발목 힘으로만 브레이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조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발목 힘으로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먹는 듯한 느낌을 줘야 처음에 시승을 하시는 분이든 또 처음 차를 바꾸신 분들이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해서 생기는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초반 담력을 조금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무는 힘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지금 투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니셜 바이트가 아주 강해가지고 앞으로 몸이 쏠리는 그런 세팅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리니어한 쪽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 세팅을 많이 조정한 그런 결과도 사실 아니에요. 보시면은 발목으로 까딱하면 브레이크가 처음에 훅 하고 먹는 게 아니라 훅 요 정도. 네. 운전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리니어한 반응을 좋아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코너 돌아 나갈 때 브레이크의 세밀한 조작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깊이 강하게
빡 하고 밟으라는 게 아니라 쑥 하고 체중을 어느 정도 그래도 살짝 실어서 쑥 하고 밟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가 먹는 제동이 되는 그런 정도를 보고 살짝 띄워주면서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사용법이거든요. 그러면서 코너를 이제 스포츠 운전을 할 때 쑥 하고 제동을 강하게 주면서 제동을 살짝 풀어주면서 접지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접지가 살아나면서 이제 조향이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살짝 후미가 약간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제 탈출 가속에 유리한 방향으로 코가 살짝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악셀을 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탈출할 때의 짜릿한 느낌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이제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리니어하지 않은 브레이크들은 찰나의 순간에서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뭐 투싼 가지고 뭐 서킷 가져갈 거예요. 이게 뭐 서킷에 최적화된 그런 지오메트리도 아니고 3단에서 2단으로 이제 내려야 되는데 어디 보죠. 3500에서 시프트 다운이 되네요. 예, 6000에서 시프트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7단 디스티니까 클러치 마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프트 다운 단수를 많이 높일 수가 없습니다. 3500에서 시프트 다운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구간에서의 그런 짜릿한 느낌은 없다. 하지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모든 구간에다 3500으로 묶어놓은 게 아니라 지금 4단에서 한번 해볼게요. 3900에서 시프트 다운이 되네요. 3단으로. 그러니까 4단만 돼도 이제 회전비가 조금 이제 올라가니까 토크 증대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3단에서 2단은 회전수 대비 토크 증대 비율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3500rpm 이상으로 시프트업을 해버리면 클러치 부분에 상당히 무리가 온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4단에서 3단은 회전비에 따른 토크 증대가 그래도 좀 덜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3900rpm까지를 높여주고 3900rpm에서 3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을 좀 주면 고속에서 스포츠 주행 할 때는 그래도 치고 나가는 17kg 포스미터의 토크를 스포츠 운전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만끽할 수 있도록 수동 모드에서 조절을 해줄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다양한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차 가지고 스포츠 운전하려고 그냥 수동 모드에서 그냥 만만 즐기세요.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어때요가 아니라 각 단에 맞게 3단에서 2단은 토크 증대에 따른 부담이 있으니까 3500까지만 시프트 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대신 4단에서 3단은 3900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4000rpm 가까우니까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운전이 그래도 조금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조금 열어둔 거고, 스포츠 운전 누가 하겠어 하는데 그래도 투싼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죠. 네. 또 가지고 나가서 평가를 하면서 이게 뭐 4단에서 3500, 3단에서 3500 이게 스포츠 다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수동 모드 뭐하러 만들어놨냐 이게 막 이러니까, 요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성의라도 해놨으니까 좋은 얘기 하겠지. 예. 그래서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정말 성의 있는 세팅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올리고 최대한 다양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를 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투싼 이 차는요, 아반떼가 현대차에서 상품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 거의 지금 세대에 와서는 코롤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 대등한 입장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차를 꼽으라 그러면 사실 라브4하고 코롤라, 과거에 뭐 포드 T라든지 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 말고 대중차에서 정말 최고의 차를 꼽으라 그러면 라브4와 코롤라 두 모델을 꼽아요. 왜?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코롤라는 4500만 대가 팔렸고 라브4는 110만 대가 1년에 판매가 됩니다. 대중차에서 그 취향이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을 최대한 그래도 이거는 사면 후회하지 않아, 이 평가를 받아내기가 뭐 리막의 레베라? 웃기지 말라 그래요. 비교가 안 됩니다. 자동차에서 포드 T 다음으로 위대한 모델이 코롤라, 라브4 같은 모델들이에요. 부유한 지역, 또 개발도상국, 돈이 많은 사람,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 뭐, 신차 사기는 어쩔지 몰라도 중고로 구할 수는 있잖아요. 뭐, 남미라든지, 또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도요. 그 다음에, 뭐, 라브4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로도 나오고, 네오로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해서, 전 세계 자동차 복지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현격한 기여를 한 모델이고, 현대에서 그런 모델을 뽑으라면, 아반떼, 투싼, 스포티지입니다. K3도 거기에 해당되죠. 국산차의 4대 전황입니다. 이 네 모델들은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 국산차의 완성도의 진짜 정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거 누구도 못 만들어요. 토요타 빼고 토요타와 현대만이 이 장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차들입니다. 이게 뭐 2700에서 3400이다 여러분들. 설사 풀옵션을 해서 3900에 얻다 하더라도 저는 이 모델이 그 돈씨라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산타페와 겹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저는 투싼 이 가솔린 모델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구간을 3300에서 3400 프리미엄에서 몇 가지 필수적인 아이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야 디자인의 중심을 잡아주고 신차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저렴하게 2770에 이렇게 기본을 내놓게 되면 진짜 많이 안 남고 인스퍼레이션을 사줘야 그래도 제조사에서 그래도 만든 보람이 좀 있네 하는 그런 장르거든요. 아반떼나 이 투싼, 스포티지, K3는요 정말 박리담에 해당하는 차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인스퍼레이션에 막 최신 옵션들, 화려한 옵션들 막 커브드도 기본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건데, 그거와 이 파노라믹 썬루프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노라믹 썬루프를 개별적으로 추천을 사실 잘 안 해요. 왜냐면 이게 중량이 위쪽으로 증가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차 거동이 안 좋아지고 아무래도 주행면에 있어서 단점이 더 많죠. 근데 그걸 따지기에는 국산 준준형 SUV에서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썬루프가 나온다고? 이건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원 약간 넘는. 개방감에 있어서는 중간에 가로대가 이제 개방을 해야 되니까 있는 거 빼고는 가로대도 굉장히 작게 잘 만들었고, 아니 산타페 왜 이렇게 안 만들었냐고 도대체. 산타페 이렇게 만들어야지. 산타페가 공간의 활용성, 스페이스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건데 이런 식으로 개방감을 주면 더 좋잖아요. 투싼은 이렇게 해놓고 이거 완전히 하극상이야, 하극상. 그래스 루프에 해당하는 정도의 개방감이니까 요거하고 스마트 센스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에이다스 기능이 있고, 뭐 후측방서부터 아예 그냥 완벽하게 레벨 2에 해당하는 그런 주행 보조 안전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 커브드 디스플레이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스마트 센서 요거 하면은 300 정도, 300이 약간 넘나 그럴 겁니다. 그러면 3045니까 3400 정도 이제 쓰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해서 출고하시면 전 세계에서 이 장르는 토요타와 현대가 가장 잘 만든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토요타가 좀 가격이 뻥튀기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일본 같으면요. 그리고 또 수리 받을 때 부품에 대한 부담도 이게 국산차가 아니니까 수입차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리함이 많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도 점수가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사실 이 투싼의 가성비, 투싼의 상품적인 가치를 따라올 모델은 없다. 그리고 이 차는 그 돈씨를 절대 할 수 있는 차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전기차 시대가 오기 전에 3천에서 4천 사이의 자동차, 실용적인 차를 선택하셔서 이걸 가지고 한 5, 6년 정도 버티시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가장 적합한 상품지가 투싼과 스포티지입니다. 사실 이 모델을 제가 겨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정말 이 스포티지와 투싼은 자랑스러운 차입니다. 그리고 해외 외국인 친구들도 이 스포티지, 이 투싼 이거는 뭐 제가 경험을 시켜준 바가 없는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경험을 시켜줬을 때 차 가격을 듣고 기절초풍을 하더라고요. 그 비용에 이런 디자인과 이런 옵션과 이런 편리성, 특히 막 통풍 시트가 그 가격대에 나오는 거 보고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줬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경차, 반값밖에 안 되는 경차에도 들어가? 그랬더니 언빌리버블 바로 나오더라고요. 국산차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산차가 미들레인지급에서도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남은 건 프리미엄입니다.
제네시스가 이 프리미엄에서, 사실 이 프리미엄은 품질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좀 뭐랄까요, 가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체면. 네. 이 프리미엄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약간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그걸 충족시키고, 인정, 그리고 또 소유했을 때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 흥분감, 또 그로 인한 만족,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성으로 따지면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형이하학적인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영역이란 말이지. 도파민을 분비시켜야 돼.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막 흥분하고, 야, 씨, 내 돈을 가져가라, 이 나쁜 SS야, 막 이렇게,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국산차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정점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준준형 SUV, 준준형 세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브랜드도 이 가격대에 실현하기 어려운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놀 거냐. 예. 각성을 했으면 이제 짱도 한번 카운터펀치로 잠재워 봐야 되지 않겠냐. 괴롭힘만 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면 서운하지 않냐. 사실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정신적인 좀비가 된 거예요. 거기에 덮어놓고 사잖아. 그게 뭐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던 뭐 하던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지기에 앞서서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냐 하면서 이 거의 뭐 좀비처럼 줄 서가지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로 도약을 해라. 예, 그러려면은 이제 또 한 번 각성해야 된다.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각성은 못했지만 1단계 각성은 했다. 예, 그 1단계 각성도 제대로 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물리적으로 이렇게 터치긴 하지만 모니터를 들어가고 아이닉5에서 제일 불만스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몇 단계를 거치고 음성 그거 한다고 하면 되지만 음성 버튼 누르고서 또 뭐 통풍 시트 켜줘 뭐 켜줘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이렇게 딱 터치하는 게 좋잖아요. 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인터페이스, 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요긴한 기능들은 좀 지켜주시오. 그런 느낌이고요. 최대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티를 좀 내지 않으려고 가죽 느낌 나게 뭐 이렇게 대시보드를 덮어놓은 이 부분도 꽤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뭐 투싼 페이스리프트 시승기를 간단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